민주당 돈봉투 의혹 파문 확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선 전 송영길 전 대표가 바로 내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돈봉투, 그러니까 결국 불법 정치 자금인 셈이죠. 이 자금이 살포된 것을 인지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살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 연일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렸던 해고요. 5월 2일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3월 달부터 송영길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런 이 캠프에서 캠프 관계자들 9명이 돈을 조달을 하고 또 돈을 전달을 하고 하는 각각의 어떤 임무를 맡아서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을 살포했다는 그런 증거가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녹취록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 직전까지는 바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또는 현역 의원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이 감사협회장, 강내구 감사협회장이라든지 조택상 인천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직접 조달 하고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영길 전 당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거론은 즉 강내구 감사협회장과 이정근 부총장 또는 또 다른 사람과 이정근 부총장의 대화 속에서 송영길 부총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일부 대화에서는 송영길 당대표에게 직접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돈봉투를 나눈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내구 협회장과 이정근 부총장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 얘기도 했다. 성만이 형이 국회의원 이름이죠. 이성만요. 성만이 형이 그걸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영길이 형한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송영길 후보에게 자기가 보고를 한 겁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고요? 이 돈을 연결해줘서 그렇게 나눠줬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줬다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가 또 다시 있는데요.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같고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하고 그러더라고. 이 말은 이런 대화는 앞으로도 쭉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알아야지만 이렇게 생색이 나잖아요. 나중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그래도 한 자리씩이라도 어떤 일을 맡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을 송영길 후보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앵커님,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송영길 후보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건데, 그거를 더 넘어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을 살포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더라 이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단지 송영길 대표가 아랫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받았다 차원을 떠나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이렇게 돈 살포를 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정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내구 회장이 누구 얘기를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네.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줬어. 저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저는 맥락을 살펴보면, 즉 송영길 후보가, 당시 후보가 내가 직접 처리해 줬다. 처리라는 건 내가 직접 돈을 줬다라는 의미로 지금 읽힐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강내구 협회장 입장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자기는 모른다.
그 돈을 출처는 하지만 그 돈을 구해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처리를 했다, 직접 나눠줬다라는 얘기를 송영길 대표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정근 부총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파문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어떤 부분들이 아예 녹음 파일로 지금 모 방송국의 시사 프로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직접 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아마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네. 현지에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입장 발표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귀국 여부가 좀 관심이 있어요. 네. 말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귀국 여부가 지금 기저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기자들에게 보인 반응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이렇게 사건을 규정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이후에 수일 동안 그 방송국에서 나온 녹취 음성을 들어보면 개인 일탈이 아니거든요. 즉 4월 10일, 3월 30일, 4월 10일, 4월 28일, 4월 29일 이렇게 5월 2일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아주 구체적인 시간대,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인물들이 특정돼서 돈을 마련해서 전달한 과정들이 생생하게 전화로 나오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자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점점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의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귀국할 것이다 라고 좀 자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귀국하는 것으로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이 기자회견 내용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탈이다라는 규정하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이 아니었겠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떳떳하다. 혹시나 나를 위해서 나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일부 우리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돈보드 살포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이다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처음엔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상황이 바뀌고 있고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의 목소리, 귀국을 종용하는 목소리, 책임질 건 책임지라는 그런 목소리가 크게 지금 울려 퍼지자 송영길 대표가 급기야 귀국을 결심을 하고 그럼 귀국을 결심을 한다면 실제로 기자회견 내용은 큰 게 없을 거다. 큰 어떤 내용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오면 기자들이 물을 테고 또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는 검찰에 소환돼서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죠. 굳이 돌아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해갖고 그 말이 나중에 빌미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도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들어와서 수습해라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민주당 내 최대 인원을 가진 조직이에요. 50명이 넘고요. 이 안에는 사실 또 다른 어떤 정파나 또 다른 그런 뭐 친명계, 친문계로 불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미래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조기 기국을 종용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건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송영길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과격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비공개로 한 발언들 중에는 바로 그런 발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기 귀국은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은 더 좋은 미래만이 아니라 친명, 친문, 그리고 범친문 또 뭐 민평년 이런 여러 정파에서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놓았던 분위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연일 강도 높은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세 수위가 계속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러니까 그 수위가 높아진다는 건
또 그만큼 매일매일 지금 단독으로 그 녹취록이 쏟아져 맞아요. 나오는데 가만 듣고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즉 송영길 대표의 어떤 혐의라든지 또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돈봉투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보도된 건데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노트가 발견이 됐고 그 노트 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의 정치 자금의 흐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류모 씨가 관리했다. 이런 식의 좀 메가톤급 그런 폭로들이 안에 노트에 담겨져 있어서 이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둘러싼 이 민주당 내의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지금 갈지 모르겠다. 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떳떳하면 피할 이유 없다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의 지금 발언을 우리가 주목하는 건 고민정 최고위원이 아시다시피 이제 친문계로 출발을 했는데 또 최고위원 당선은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라는 그런 모토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문과 친명을 아우르는 또 일종의 저격수 역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한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그런 그 의원입니다. 근데 이 고민정 최고위원이 굉장히 이 공격적인 그런 지금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즉 떳떳하면 피할 이유 없지 않느냐, 잘못이 있으면 사죄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프랑스에 체류하지 말고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는 작은이라고 해서 아니 뭐 작은 잘못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끝날 줄 알았더니 작은 잘못일지라도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지금 뒤가 더 강한 그런 그 결말을 맺어요. 그만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송영길 이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의 이런 어떤 발언이 송영길 대표를 지금 완전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형국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송 전 대표는 사건이 터지자 앞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딱 선을 그었어요. 네.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개인적 일탈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네. 그었는데 네. 기자회견 역시 지금 해외에서 진행하고 아무래도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송 전 대표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요.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이 있었던 그런 그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연루되지 아니했더라도 돈봉투 사건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입니다. 잘못하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재창당의 작업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그러면 전 당대표의 입장 그리고 또 사선 중진 의원이었고요. 또 시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당의 혜택을 받을 대로 다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바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허물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허물이 없는 대로 이 정치적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그런 이 반응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있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잘못을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한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출국한 어떤 시기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요. 네. 12월 달에 출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건 10월 달이에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송영길 후보 돈봉투 사건은 아니었죠.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런 그 개인 일탈으로 비춰진 사건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박모 씨 사건, 박모 씨로부터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요구를 들어주는 걸로 해서 돈을 약 한 15억 원 가까이 갈취한 알선 수재 혐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혐의를 받고 그때 구속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프랑스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만약에 이정은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나 노트에 있는 대로 송영길 후보와 굉장히 연관이 많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당대표의 출국은 도피 아니냐. 바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마자 2개월 이내로 급히 준비를 해서 이런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국을 한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 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이거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수준이다. 식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좀 됐죠. 문제가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폭발적인 그런 비판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고문신 선거라고 해갖고 막걸리 선거라고 했어요. 60년대 얘기죠. 즉 농촌에 가서 그 국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아유 막걸리 한 잔요 하면서 그 매수 행위,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고문신을 사주면서 매수하는 행위. 그래서 당시에 고문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했을 정도로 표를 매수하는 게 횡행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고착화되면서 이러한 구습, 악습을 우리가 없애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또는 정당의 정치 활동은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한 번 선거 총선 같은 거 치르면 뭐 몇백억, 몇십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영수증으로 제출을 하면 그 돈 전부 다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뻐서요? 절대 아니겠죠. 뭐냐면 그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아서 쓰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으로 우리가 해줄 테니까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전부 정치를 하면서 뒤로는 돈을 이렇게 뭐 불법적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선거를 치러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습, 악습이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관행이었다면 우리가 이거 밝혀져서 그렇지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다면 얼마나 사실 분노를 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 정말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단돈 몇십만 원,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렇죠. 그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지금의 법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노가 일자 정성호 의원 그 다음에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건의 중대성도 한 몫을 했을 것 같고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대에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에 청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재판정에 출두를 했고요. 강래구 협회장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속전속결이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강래구 협회장을 소환해서 2차례나 벌써 소환했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 즉 증거가 그대로 이 피의자를 옥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래구 협회장도 검찰에 출두해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즉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사실을 인정했다는 건 그만큼 증거와 증언이 그러니까 검찰의 소명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구속영장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많아요. 9명이나 되고 강래구 협회장은 이 사건에 상당 부분을 다 연루가 돼 있어요. 네. 9명 중에 일부는 자기가 해당되는 어떤 사건 일부만 알아요. 이를테면 뭐 지역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뭐 실무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 이렇게 해서 그 나눠준 사람은 그 일만 아는데 이를테면 이 9,600만 원이 한 3번에 걸쳐 이 세 개의 패러다임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는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준 거, 하나는 지역 상황실장한테 준 거, 하나는 지역 본부장한테 준 거, 각각 6천만 원과 1,500만 원과 500만 원의 정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래구 협회장은 이 모든 것에 어떤 것에서는 자금을 조달했고 어떤 것에서는 누구누구한테 줘야 된다라는 전체 기획을 했고 어떤 것에서는 내가 그렇게 나눠준 걸 알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거의 다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할도 돈도 직접 마련했고 또 직접 전달도 했고 직접 전달을 지시도 했던 사람이라 이 전체 9명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거든요. 이 핵심적인 인물이 구속이 만약 돼서 계속 수사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8명에 대한 그런 수사가 아주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키맨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의혹에 또 다른 정말 열쇠를 줬다고 할 수 있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입장을 좀 미묘하게 바꿨습니다. 민주당과 선긋기 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 부총장이 의혹 전반에 정말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어떤 진술을 어디까지 내놓을지에 따라서 송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윗선 수사에 대한 윤곽 드러낼 것이라고 좀 예측이 가능한데 수사 방향 평론가님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돈봉투 사건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 돈봉투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분수령이 어떻게 될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이제 강내구 협회장이 지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누굴까요? 이 9명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 즉 강내구 부회장 말고 조택상 인천 부시장이라든지 강화평 대구 동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2차 소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뭐죠? 현역 의원입니다. 즉 윤관석, 이성만 의원 돈을 직접 9명 중에서 돈을 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람들 또는 전체를 기획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윤관석 의원 같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그 다음 수순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20여 명의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큰 고비죠. 왜 현역 의원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방탄할까요? 지금까지 다 방탄해왔잖아요. 네.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하고 계속 지금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다 방탄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도. 그런데 이번 그 3단계까지 가서 지금 녹취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현역 의원들, 돈을 받은 사람들까지 이제 수사 단계가 돌입했을 때 소환과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소, 이것을 체포동의안을 지금 국회에 보내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민주당은 이들을 어떻게 막아줄 거냐 아니면 내놓을 거냐. 이 고민이 마지막으로 들 것이고요. 이게 다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길 당대표의 연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연루와 관련해서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 어떤 관건? 지금까지의 녹취록은 윤관석, 이성만, 그다음에 강내구 이런 사람들과 이정은 부총장이 좀 통화한 거거든요. 하나가 안 나왔어요. 송영길 당대표와 이정근 부총장의 통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고요. 왜냐하면 이정근 부총장 입으로도 얘기가 됐듯이 송영길 오빠라고 표현되면서 아주 친근함을 과시했고 또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표현되기에는 이 이정근 부총장이 서초구 의원이나 서초구청장에 4번을 떨어지는데 계속 거기에 도전하고 공천을 줄 배경도 송영길 전 대표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통화가 됐겠고 그 통화 내용이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결정적인 지금 순간에 공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돈봉투 수사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불과 2년 전에는 집권 여당이었고요. 지금도 국회 최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전당대회를 치렀다, 당대표 선거를 했다는 거 참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국민들의 충격이 굉장했었는데 이런 퇴행적 관행의 반복 참 실망스럽고요. 민주당 정말 가장 큰 위기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위기 민주당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08년에 답이 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에 답이 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당시에 돈봉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딱 민주당의 이 상황이었어요. 즉 돈 받은 사람이 너 그런 사실 없다. 아무도 안 받았다라고 하고 박희택 국회의장이 지금 핵심적인 돈을 나눠준 사람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데 박희택 국회의장이 부인했거든요. 그런 사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이게 드러나게 됐습니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승덕 전 의원이 자기가 돈을 받았다라고 시인을 한 거예요.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뇌물수수 사건에서 받은 사람이 인정해버리면 그건 뭐 이 그렇죠. 게임 is over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은 고승덕 의원이 물론 자기는 받았고 돌려줬다. 이게 불법적인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고승덕 전 의원의 이 폭로로 출발해서 이 사건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한나라당이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차떼기당, 돈봉투당, 그렇죠. 뭐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환골탈퇴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겠습니다. 천막당사 짓고 천막당사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사전 전승을 합니다. 대선, 지선, 그 다음에 총선, 재보궐까지 다 이겨버려요. 즉 개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추상과 같이 당내에서도 엄단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처럼 사실상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반성과 성찰과 또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지금 예전의 어떤 전례를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막걸리 선거, 뭐 고무신 선거 이런 말 있었다고 해주셨잖아요.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정말 실망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는 건지 국회의원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이 두 당 모두 정말 처절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